브루스가 보기에 이 책이 갖고 있는 다른 여행기들과의 어떠한 차이랄까 뭐 독특함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우리 왕초 선생님의 인생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초 선생님이 40대 중반에 15년 전에 잘 나가는 직장을 때려치시고 중국을 방랑을 올해 15년 동안 하셨는데 네. 이 책 보면서 이 일을 정말 재밌어하고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이 하는 일 그냥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거보다 직접 중국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즐기셨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엠넷이라는 채널을 처음 만들어서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내가 치열한 경쟁을 이기는 방법 그런 거를 다 헤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1년만 놀려고 그 1년만 놀고 집에서 돈 줘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요새 말로 약간 센 알바를 해서 돈을 챙겨서 중국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점점 이제 어떤 쪽으로 그 취미가 자라는 거죠. 약간 이 책을 읽고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닌 걸 기록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블로그에 당시에 돌아다닌 걸 일기로 써서 블로그에 있는 제 글수가 한 8,500개쯤 됩니다. 어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저도 제 스스로 미리 알지 못했던 취미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굳어졌다 그럴까요? 내밀하게 이렇게 충실하게 여행한 거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딱 만 11년 동안 그렇게 다녔네요.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 여행을 통해서 저 혼자만 기준으로 놓으면 저 자신을 위해서는 꽤 행복한 여행을 한 셈이죠. 게다가 이렇게 책으로 과분한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어떻게 브루스가 보기에 예.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좀 같이 나눠볼까요? 예. 사실 뭐 이 책의 내용은요 정말 이 말씀하신 부채살처럼 중국의 변방들을 다 포괄합니다. 한 챕터가 1시간, 2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한번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실크로드에서 아마 많은 퍼스펙티브를 얹어 넣고 있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첫 번째 문장, 프롤로그 첫 번째 문장에 자금성은 환관과 궁녀의 좌표일 뿐 아니라 창업군주인 황제는 정작 변방에서 온다. 거칠게 태어나고 치열하게 성장하여 대륙을 제패하면 중원의 깃발을 꽂는다. 이 메시지가 전체를 다 관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보면 책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첫 문장은 너무 아주 진짜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섹시하다고. 이 책이 그 중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본 한반도의 역사를 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 44페이지 이제 고선지 얘기하시다가 고선지 시대에서 130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어느 분야든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사다리 위에서 끼리끼리 뭉쳐진 기득권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이를 데 없다 하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고선지부터 한국 사회까지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책의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고선지는 고구려인의 기상이 아니라 당나라의 포용성을 상징한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하는 게 고구려인 고선지 물론 모함도 당하고 했지만 모함을 하는 사람도 실제 중국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수없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능력 인상 올라가다가 결국은 당나라는 조금 달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선지가 장군 될 수 있었다는 자체는 어쨌든 그건 팩트니까요. 처음에 물론 저도 제가 접했던 역사의 내러티브 이런 거는 고선지는 고구려인의 기상이고 그 큰 나라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이뤄냈다. 그것도 당연히 성립은 하죠. 성립하고 그것이 불성립한다가 아니라 그것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그 지나간 일을 좁게만 이렇게 어떤 걸로 맞습니다.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더 개방성이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저는요 좀 색다른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233페이지인데요. 변방이란 슬픔이 화산재처럼 쌓여 구멍 숭숭 뚫린 화산석처럼 굳어버린 폐병의 흔적이다. 언젠가 그 고통이 응집하고 폭발하여 중원을 삼킬 수도 있다지만 고통의 당사자에게는 허언일 뿐이다. 저희는 변방이라는 걸 보면 보통 이제 곧 변두리, 저 사람들은 미개하고 못 사니까 침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서 변방을 바라보는데 저도 참 변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 자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도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전공하는 고고학이나 뭐 아니면 인류학도 그렇지만 이게 원래 그 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변방을 침략하여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자신의 것으로 뺏는 과정에서 발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을 우리가 좀 많이 버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버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너무나 적나라한 그 구조를 보고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는 여행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세계관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세계관들에 대해서 너무 서구 중심주의적이고 어떤 때 너무 중국 중심주의적이고 이런 세계관들이 대외적으로는 뭐 혐중이나 뭐 반일이나 친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떤 상당히 좀 편협한 부분들, 특히 제국을 운영을 해본 나라하고 제국을 운영해보지 않은 나라들의 세계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 이제 제국을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런 좀 전체적으로 좀 편협하다는 느낌을 든 적이 사실 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서 이런 변방에 관련된 글을 쭉 읽으면서 좀 너무 중국 중심주의지가 않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제시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오히려 이 K컬처가 나오면서 사실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미국에 소개시킨다가 뉴욕에다가 뭐 한식 낸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 옛날에 먹었던 그 뽑기, 그 달고나 그거 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애쓴다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방의 인문학 같은 책을 본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의 나이에 빠져 있지 않고 자기의 시대에 몸을 던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그 역사 학자분들도 여러 분 만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역사, 중국에 대항하는 역사 관점에서 한국 역사에 관한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외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는 면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그 길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하는데 거기에 맞선 논리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외려 그냥 조금 더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죠.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K-팝 같은 그런 컬처들이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놀아라.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보고 다양한 세계관을 우리는 포용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송은 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슬슬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연구소가 이 신북방 정책 나아가서 이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고 사실 저희를 모으는 하나의 키워드가 실크로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브루스부터 한번 이 실크로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책의 뭐 느낌, 장점 이런 거 한마디 좀. 그 문명 교류가 고대나 아니면 선사 시대부터 계속 있었고 제가 이제 본 역사책 한국에 관련된 역사책들은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를 다른 쪽이랑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기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 중에 하나가 뭐 동아시아사를 계속 학교에서 갈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사라는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이게 국사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굉장히 회의가 솔직히 많이 드는데 이번 이제 이 책에서는 보면 그 중국의 변방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과거에 한반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변방의 인문학을 강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지금 김 대표님 이 브루스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덧붙이면 이 책이 모두 37편인데 첫 번째 편에 등장하는 게 조선인 한낙연입니다. 마지막 편 37번째 글에 나오는 주인공은 만주에서 만난 허영식이죠. 물론 거리가 멀면 역사적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죠. 일단 국경을 대고 있는 쪽에서 뭔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 큰 흐름으로 보면 먼 곳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역사하고도 가늘더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넣으려고 저걸 했었고, 큰 덩어리로 이 연관이 있었던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네.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뭐 약간씩 워딩은 다르지만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맞는 우리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사관과 주변 국가에 대한 일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어떠한 그 자기 성찰적인 거였는데요. 저 역시 느낀 건 이겁니다. 이 변방의 인문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소위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네. 서역이나 온남 지역은 이제 육상 실크로드, 이 동남 지역은 또 이제 해상 실크로드인데, 사실 변방과 실크로드는 같은 지역을 말하지만 느낌은 참 달라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 마치 그 멋있는 포장지를 싼 듯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책은 그러한 멋있는 포장을 아예 버리고 그 날것의 변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실크로드가 하는 어떠한 그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그 진정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었던 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임색원 선생님이 옛날에 썼었던 중국 변방을 가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한 20년 전에 나왔었던 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님들이 여행했었던 황하에서 천산까지라고 하는 그 두 개가 떠올랐는데, 거의 비슷한 컨셉이지만 이 책은 진일보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국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우려가 들었었던 게,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변방이 심각하게 그 뭐라 그럴까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변방이라고 타자화해 가면서 계속 이 중국화 시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이 빽빽한 여행기가 언제 다시 나올지 참 저도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욱더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10년 동안 여행한 것들을 종합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10년 동안 다닌 그 일기의 종합판을 그래도 이렇게 좋게 설명해 주시니, 좋게 얘기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책 많이 팔리고 있죠? 2세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더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 10세까지.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진짜 우리 뭐 아수라라는 말처럼 막 서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기본 저희들의 메시지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첫 회 모임을 해주신 우리 그 브루스 김정우 대표님, 그리고 왕초 윤태호 작가님, 그리고 저는 강가빈 강인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상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